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한 게 굉장히 좋은데 이혼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인생을 길게 살면서 결혼해서 1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이런 기준도 있지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요. 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추석 직전에 이때는 보통은 이제 이혼 소송이나 협의혼 신청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명절 이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거나 협의혼이 시작이 되면 명절을 계기로 해서 그 소문이 확 일가에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명절 전에 보통은 이제 신청을 잘 안 하시고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죠.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명절 때 있었던 일로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제로 방송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주제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땐 명절 연휴에 그 며칠 있었던 일 가지고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누적됐던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일가에 다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명절 뒤에 신청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많은 이혼 소송을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분 쪽 대리를 많이 를 했습니다. 보통 아내분들께서 산부인과를 가는 것처럼 여자 변호사가 나의 그 은밀한 생활,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여자 변호사를 선택한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내분들 소송 대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늘 걱정하는 거는 소송에서는 저나 또는 또 서면을 작성하는 어서 변호사나 우리 또 전 직원이 이런 일에도 사실 더 가져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1년, 2년, 길게는 4년을 이렇게 소송해서 조정할 때도 5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아둥아둥 해서 이제 가져다가 재산분할을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밝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뭐 재테크나 돈 지키길 잘하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소송하면서도 이제 그런 성향이나 그동안 재산 관리 형태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적지 않은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 계시면서 자녀분들 양육하고 이렇게 살림하고 또 양가 경조사 챙기고 뭐 이런 일만 하셨던 분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억, 10억 이렇게 재산 분할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걸 과연 잘 관리를 하실까, 유지를 하실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걱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돈 정말 잘 지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럼 이혼하고 나서 이런 돈을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만 그 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고 또 이혼하고 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다 드렸던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소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일단은 아내분들 전업주부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아내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제가 이 당부죠.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부분은 집을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이 하나였다라면 주요 재산이 그럼 5대5를 기준했을 때 내가 이 아파트 집을 가져오게 되면 50%는 현금으로 남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아내분들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제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를 않아요. 설사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남편이 집을 소유하고 남편으로부터 이제 현금을 이렇게 받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현금을 가져가실 때 제가 꼭 당부드려요. 잘 지켜주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이걸 가지고 전세를 얻으시든가 전액 아니면 집을 사세요. 재산분해서 반 나눈 걸로 사실 현재 여기 살던 집에서는 집을 못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외곽으로 지방으로 해서 집을 사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묶어두세요. 부동산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폭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에 묶여 있는 돈은 크게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단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다 일단 묶어두세요.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시거나 전세를 얻으세요. 이런 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이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 그 외에 그러면 왜 제가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정기 예금에 넣어서 이자로 생활하거나 이런 걸 권하지 않으시냐면, 희한하게 이 돈 있잖아요. 냄새가 나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몇억 원의 현금이 생겼다는 걸. 그러니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산데 3개월만 쓸게. 내가 이자 많이 줄게. 이렇게 부탁이 와요. 누굴까요? 나의 친정 식구들, 친정 동생, 친정 언니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이 부탁을 하면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아니 사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소송해서 받아온 돈인데 그거 안 빌려주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빌려달라고 했다가 안 주면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한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서운해져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지 말라.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재산분할로 약 20억을 넘게 이렇게 받으신 분한테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 집 하나 사고, 그러고 딱 얘기하려고 하시길래 제가 카페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 이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들이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할 때 어디 취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업종을 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치킨집, 식당, 카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카페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요? 직원 어떻게 뽑는지 알아요? 한 달 임대료 말고 기타 무슨 돈이 나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죠. 하면 되기는요 3억 거기다 투자해봐요. 까먹는데 제가 볼 때 석 달. 그죠? 그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남의 건물에다가 임대해가지고 인테리어 근사하게 하면 뭐예요? 망해서 나갈 때 그거 돈으로 계산 안 해줘요. 오히려 그 철거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그러면 카페를 하고 싶으시거나 식당을 해보시면 요즘 그 사람 구하는 데 많으니까 한 반년만 일해보시고 시작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해보면 손님이 언제 많이 오고 직원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뭐고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급여 말고도 들어가는 비용이 뭐고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꼭 당부를 드려요. 몇 년 전에 이혼하시고 그때 그분도 꽤 10억 원 내외 정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저녁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재결합을 하자고 남편이 자꾸 얘기를 한다고. 좋은 일이죠.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죠. 마음은 좀 용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빌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주는 돈만 갖고 살다가 경제활동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돈 벌기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애들도 그렇고 해서 그냥 살까 해요. 근데 저 왜 보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 한 10억 원 정도 받았던 재산분할이 지금 1원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10억 원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차마 그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돈 다 어디다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평생 그러고 살고 그때 상처 아까워서 홧김에 그 수입 자동차 3억 원짜리 하나 팍 사고 그 다음에 5억 원 들여가지고 맥주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맥주집 차리실 때 저한테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 사실 그런 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생각에 그 맥주집을 차린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코로나 막 이래서 문 닫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잘 되는 지하철역, 전철역 주변에 상가에 가서 내놓은 데 가서 좀 먹어도 보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규모도 좀 작게 직원 많이 안 쓰는 대로 이렇게 권리금 없는데 요런 데 좀 얻어서 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권유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보증금 드리고 어쩌고 그게 서울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원 안 드리고 시작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고 깔끔하게 새 걸로 거창하게 하고 싶다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다 그거를 새 건물에다 인테리어를 하셔갖고 5억 원을 들으셔갖고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프랜차이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설명만 듣고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고 이것만 듣고 저 정말 그때 많이 말렸거든요. 진짜 많이 말렸는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한 달에 3천, 5천 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5억 원이 정말 구름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해주세요. 했는데도 제 얘기를 참고를 안 하시고 차리셔갖고 홀랑 다 손해를 보신 거예요. 5억 원 전체를 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달 적자가 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직원을 뽑지 못하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쉬지를 못하고 맥주집이 새벽 장사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건강도 해치시고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그 어이가 없으시죠? 10억 원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못한 건 없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분이 경제력이 있고 재결합하자고 하니 망정이지.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걸 정말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카페를 차렸을 때 한 달에 얼마 벌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적자가 났을 때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지 않게 내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아주 짧은 기간에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거에 뭐 재주가 없는데 한 7, 8년 전에 결혼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은 금액이 3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아이도 없었고 그 아내분은 경기도 외곽에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상당히 그 위에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혼 소송 도중에 뭐 재산을 서로 막 감추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분 명의로 좀 위화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억 원의 주식을 갖고 계셨어요. 일단 그거를 파시는 게 어떨까요? 현금해 놓으시는 게. 그렇게 해서 그걸 아내분이 매각을 했어요. 20억 원에. 20억 원이었는데 뭐야 급하게 파느라고 2억 원 정도 손해 보셨다라고요. 근데 그 위에 금융대란이 일어나면서 그 주식이 반토막이 아니라 20억 원 주식가액이 거의 뭐 5억까지 떨어져 버리는. 저한테 고맙다고 케이크 사오셨던데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 하나 얻어 먹었는데 그건 개인적인 운이죠. 이제 개인적인 운일 것인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벌겠지. 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요. 임대료 내고요. 직원 월급 주고요. 재료비 나가고요. 세금 나가고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 돈 집을 사시건 전세 사시 일단 집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돈은 굳어지니까 어디 취업을 해서 지금 최저 생계비로 따지면 한 달 200만 원은 받으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그 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창하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맛있다고 그거 가지고 식당 차리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건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요소가 돈을 벌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에게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정말 신중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내분들이 그 재산을 지켜야만 이혼 전보다 이혼 후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하시면 아이고 세상에 남편이 나를 때려도 그렇게 바람을 펴도 지금이 더 힘들더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빠지시게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분할 잘 지켜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